그냥 거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시 30분이 돼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제주 영도 서부 3차 포럼입니다. 2차에 지나고 3차, 이제 5월에는 4차, 겨울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3차 포럼으로 조천 지역, 운선수 센터에 와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그 PPT를 보낸 것 중에 제가 보다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직책은 화려하지만 이것저것 잡다한 인생.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주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 뭐는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바쁜 두 사람이 앞에 서 있고. 강원진 강사님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진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이고 지금 현재는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총대표이시고 제주 사단기량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기타 등등 직책이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일 겁니다. 제가 3개만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오늘 강의는 없고 PPT로 내용을 보니까 130페이지가 이상의 PPT 면이 나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듣고 하는 시간 한 30분 해서 8시 반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구 몇 시에 할까? 축구는 최대한 단축하시고요. 축구는 재방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시간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호진 강사님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네. 민족 자존의 고향 조천을 방문을 환영하고요. 저는 고향이 옆에 신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촌 어머니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은 상당히 역사적인 건물이고 저는 그 사상 때문에 여기를 자꾸 오는데 신촌 리지에 보시면 여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상당시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사령관 누굽니까? 이덕구. 네, 이덕구의 형 이주하고 이후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 야학당에서 옛날로 하면 소년 시절에 여기 와서 공부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30년대 그때쯤에 여기서 뭔가 공부하시면서 부품을 키웠고 두 번째 제가 조천 다니면서 얘기 들었던 거는 조천에 계셨던 여성분들이 시대에는 대부분 공부 안 시켰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 때까지 공부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천이라는 곳에서 여기랑 이 근처에서 여성분들을 위한 뭐랄까 야합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이제 나름 조천이 당대에는 최고는 아니고요. 사상적으로 전략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고 사상 때 구에도 보시면 머리는 조천, 완력은 어디? 대전. 모슬 그렇게 별장은 중문. 네? 별장은 중문. 중문이 배짱 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로 살던 분들 오늘 드릴 말씀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원래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사실은 옛날 거 그냥 쓰면 혼날 것 같아서 오늘 아침까지도 최대한 제가 자료를 수합해서 업데이트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 하고 있고요. 요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타 등등등이 문제입니다. 원하는 식으로 설명 안 드리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데는 사실 여기였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하고 주민자치연대 할 때는 저희가 선배들이 만드는데 그냥 딱 다른 예, 나이도 되게 어린데 보조금을 안 받고 멋지게 20몇 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단체들 보조금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역의 한두 군데는 참여환경대처럼 단체연대처럼 보조금 안 받고 버티는 단체 한두 개 있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요겁니다. 요건 사회적 경제라고 하시면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등등인데 지금 되게 기업들이 어려워요. 어렵고 저희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되게 많은 이제 뭐랄까 압박과 고통이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고 저희도 고민이 이제 우리끼리 좀 보조금 받지 말고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들을 살려볼까에 대한 중앙 고민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화산문 이제 시즌 되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저희가 미국말도 못하는데 미국의 윤석열 정부 플러스 미국에 계시는 이승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관 앞마당에 이승만 대통령을 추장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 저희가 좀 머리가 아파서 최근에 여기 동원호수까지 포함해서 돈 삐뚤었다 말고 하여튼 잘 모아가지고 미국 한국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이제 또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저희 싸움이 이제 동네 싸움이 아니라 국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밀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제주도 얘기인데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줬지? 명지 정의당 활동가인 명지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제주 그리고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요거인 거죠. 자연. 그런데 현실은 딱 어디더라? 부자인데 이거죠. 지금도 박찬직 선배님이 제대로 못해주셔가지고 제2공항 사실은 특집을 냈어야 되는데 아까 중문에 뭐 배짱 거짓말이고 중문 출생의 원희욱이라는 사람이 배짱을 부렸는데 도민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 슬로건이 2024년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면 이거는 뉴욕 어쨌든 갔다 왔는데 제주도의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드림타워 막 올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 제주 사회의 주도적인 우리 말고 여기 딱 보면 드시도 아니겠습니까? 주도적인 이런 꿈을 꾸고 있고 반대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꿈도 꾸는 거죠. 몽골인데 천명수 이사장한테 속아가지고 야 한번 목을 그려 몽골 올래 만들겠다고 가봤더니 이게 올레 뛰는 거죠. 산 넘어가면 이런 꿈으로 돌아가자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인데 저희 사무실 지나면 전동로가 있고 이 현수막이 뭐냐면 전동로 왕복꽃 축제가 이번 주말에 시작인데 잘 보시면 벚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는 이미 기후위기 시대가 확 와서 활짝활짝 트여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제가 느꼈던 이제 오늘 제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실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이다 하는 끝인 거죠. 근데 제목을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미래인가 물음표 찍어놓은 건 뭡니까? 아니라는 건데 그 아니라는 얘기를 무려 90분에 걸쳐가지고 해야 되는 저의 좀 고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들어보려면 제주도가 어떻게 건천되어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 모르겠고 대충 제주도를 이 땅을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소위 말해 위정자. 그래서 63년도 문서에 따지면 더 있긴 한데 심지어 이승만 시대는 뭐가 있냐면 제주도를 미국에다가 군사기지로
떼어줄게라는 구석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진짜 이거 팩트로. 그걸 떠나서 주로 제주도 땅을 어떻게 정부가 활용하려고 했냐면 자유지역 구상 1963년도에 문서상으로는 컨셉은 뭐냐면 이런 거죠. 홍콩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걸로 꿈꿨던 거고 그 다음 75년도 되면 또 나와. 특정 자유지역 개발 구상 정부가. 그 당시 용어로 뭐더라? 기재부 말고 경제기획원 아니 경제기획. 예, 그런 쪽에서 또 보면 83년도에 보면 또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중문, 하순. 근데 하순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중문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중문 관광단지. 유철석의 선배님 자꾸 중문 가서 대보지 않습니까? 선배센터 네, 진입 하시는데 그 일대가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하순은 안 됐지만 이런 컨셉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반복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게 페이퍼 플랜이었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 책에서 발췌한 건데 나중에 자료 드릴 거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83년도까지 어떻게 제주도를 중앙정부가 개대용으로 발전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구나 경제기획원 지금으로 하면은 기재부 같은 느낌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제주도를 설계했었는데 다행인 거는 90년대 이때까지는 계획상에 존재했고 중문 빼고는 사실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타는 언제냐?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거고 이런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있고 네. 이것도 와 이런 자료가 있는데 다행인 건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시민단체 중에 제일 오타쿠가 누구냐면 김평선이라고 아십니까? 네. 김평선 동지께서 성명서 되게 늦게 쓰시는데 자료 잘 찾아서 파일로 다 받아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파일로 드릴 거고요. 네. 요런 계획들이 쭉 보시면 이렇게 제주도 쭉 놓고 차3 때는 있어 놓고 뭐 했겠습니까? 미군정 애들이 거점을 세워서 했던 거고 80년대, 70년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중문 관광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놓고 이제 뭔가 개발해보려 했던 프로세스가 그리고 80년대면 한 번 더 하는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대학생들 이게 한번 못 여기까지 그리고 89년 정확히 되면 그때부터 이 미술이 실질적으로 체화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미술이란 제주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 계시는 제주도에서 박사님 선배처럼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우리 고향 제주도가 이상하게 가려고 하네라고 해서 원본 찾았습니다. 제사역, 저 선배들인데 제사역하고 재경, 제주학생 소문 뭔지 모르겠어요. 네. 박사님 선배님들 후배들 같은데 여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저를 만들었어요. 89년 이 계획에 따라서 제주개발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중앙정부가 구체화시키게 됐고 법안도 나와. 그래서 서울에 그렇게 만들고 지역에서도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개발특별조치법이 좀 내용을 봤던 내용이 많은 것 같아. 판단하셔가지고 90년대에도 합동싸움 이후에 이싸움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리고 열어봤더니 그 당시 지금도 저희가 보신 어르신 돼버렸는데 제주사회문제협의회장이 그때도 흥기영 선생님이더라고요. 진짜 흥기영. 소설만 쓴 게 아니라 보시면 인삼반의 흥기영 선생님이더라고요. 저처럼 온갖 것에 다 관여하셨던 그런 분. 여튼 그래서 89년 이 문서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요약하면 2024년도 현재 제주 사회를 규정하는 특별법은 몇 개일까요?
일반법,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인데 제주도를 규정하는 특별법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 추로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 주신 사상특별법.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개밖에 없지. 그런데 사상은 과거사 청산 관련된 규정인 거고 개발 관련된 거는 시작이 이거예요. 91년, 2001년, 2006년 세 개밖에 없어요. 요약하면 91년도에 아까 제주도 개발 특별조치법에서 이를 바꿔가지고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듭니다. 얘를 폐기한 게 아니라 2001년도에 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가 아는 제주국제자유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땡이 아니고 2005년 7월 27일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이번 분장대랑 같이 반대했던 거예요. 차기식은 없애는 투표를 했고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2006년 7월 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만든 법이 못하다. 앞에 잘못 제주 특별자치 설치비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요약하면 2법 1, 2, 3으로 해서 법이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저희가 학교 때 다닐 때죠. 91년도에는 엄청난 학생운동 세력과 전 세계 최강의 학생운동 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범도민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많아요. 정말 천하무적이었던 거예요. 선배들이 오다 치면 막 2,000명씩 보이고 그때. 그렇죠? 그리고 저도 1학년 때 가보면 선배들이 배낭 하나 줍니다 저한테. 모르니까 막 배낭 메고 나무 노타리 가서 배낭 내려오면 배낭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꽃뼈, 아름다운 꽃뼈. 어쨌든 91년도에 정부가 내놓은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동을 사실 했고 과거는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91년도가 제주도 시민사회 민주운동 규정의 가장 최정점이 아니었나. 그 다음 나중에 해군기지사는 못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범도민회가 엄청나게 싸움을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과 달리 또 엄청나게 멋지게 선문도 되게 잘 썼단 말이에요. 쫙 해가지고 편 모아가지고 보시면 관광업체도 있어요. 민주단체, 서귀포, 남군, 노동자, 문화계, 의료계, 학계, 종교계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특별법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고 저희도 봤던 거지만 이렇게 아예 신문에다가 재미일보였나요? 재미일보. 재미일보에서 아예 그냥 시민단체 기관지냐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예 제목으로 특별법 안 된다. 다운표를 붙여가지고 아예 국민사회 흐름을 아예 반영해 주십니다. 지금은 재미일보 제가 있던 신문이지만 잘 보시면 규제화는 안 한다고 막 욕하시거든요. 보시면 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국민사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특별법이 있는데 무려 70%가 반대하십니다. 사회적 흐름이. 그렇죠? 제2과학도 조금 저희가 아쉬운 건 찬반 막 열심히 하는데 약간 반대가 앞서긴 앞섰는데 압도적 반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야 이 정도면은 어정쩡하니까 그냥 탁 밀어버려 하는 거지. 이렇게 압도적인 걸 만들려고 하면 대단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둘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수도 사라지고 해서 힘들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91년도 11월 7일 날 우리 돌아가신 양국찬 열사. 근데 약간 기쁜 거는 그래도 이 정신을 잊지 말자고 사람들이 다 노력해오고 있고 2009년이면 그때도 여기 지금도 김도철 고자와 대표님, 신용희 교수님, 이동택 교수님, 김희조 선생님, 고윤기 선배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 양국찬 열사 관련해서 뭔가 계속 하고 있었고 가장 기뻤던 거는 이거 언제지? 제주대학교 53대 물결총학생회 양용찬 열사가 돌아가는 게 30주년 됐던 해에 심지어 저랑 1도 관계없던 제대 총학생회가 제주대학교 내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양용찬 열사가 인문대학교 다니다가 설라버렸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지금 제대 인문대 앞마당에 가시면 인대회장님 꼭 가봐야 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제대 총학생회랑 양용찬 열사 추모사학회랑 같이 정장을 모아가지고
학생회관 앞마당에 학생회가 아니라 인대 건물 1호관, 네, 1호관 앞에 정동찬 열사를 기리는 매우 소박한 비석을 해놨습니다. 여튼 90년대는 그래도 법은 만들어졌지만 법의 내용도 어쨌든 사람이 열심히 싸워서 법의 목적도 보시면 심지어 도민주체 개발도 거의 나와요. 법안에 보면. 그거는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게 꼬인 게 뭐냐면 김대중 IMF 때문에 경제가 막 어려울 거 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에 돈이 없고 지방정부 돈이 없더니 큰 컨셉이 뭐였냐면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리자. 제주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 외지 자본을 이만큼 유치하면 잘 살지 않겠냐라는 컨셉이 확 들어옵니다. 제주에는 요거를 설계한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 말도 어려워. 존스랑 라살르.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프랑스 말인데 실제로 저희가 검색해보면 본사가 미국에 있지 않고 홍콩에 있어요. 나중에 얘는 뭐하지? 봤더니 부동산 컨설팅 회사. 그리고 이게 저희가 숨겨놓지 않았어요. 무서운 당시 계획인데 2000년도에 만든 계획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유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뭐만 하겠습니까? 사상 이전 일제강점기 때는 제주도를 딱 보면 일본 군들이 어디 배치했는지 나오고 사상 때는 미군 애들이 지도를 찍어놓고 자기네 부대 표시해놓고 80년대에는 경제기획원이 펼쳐놓고 어디 개발할지 찍어놓은 것처럼 얘네는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계획만 세운 거예요. 왜? 부동산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주를 어떻게 개발하고 땅을 개념하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구상했던 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핵심적인 기본은 아까 우리 단톡방에 있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처 당시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JBC.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제1부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다를 바가 뭐냐고 하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신구범 전 지사 마지막에 조금 애매하게 했지만 아까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도지사가 만났을 때 뭐라 했냐면 야 JDC는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잘 해버렸죠.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라는 독립된 법인권을 가진 자치행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그거고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사회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토지 이용계를 활용해서 해보려고 했던 게 드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산된 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실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가 써놓은 여러 가지 쭉 내용이고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자, 강제 토지 매입 땅 자기네가 강제적으로 토지 개발 및 경제 정책 기획관 도지사가 하는 게 얘네가 하는 거예요. JDC. 이건 엄청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었고 실제 이 중에 반 정도가 법에 반영이 됩니다. 넘어가고 또 대단한 것은 야 그러면 제주도를 새로운 개발 컨셉을 해야 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새로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자. JDC를 만들자. 심지어로 제주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해서는 영어를 제주도의 세컨 랭귀지로 하자까지 나왔어요. 다행히 저희 주민자치연대 저 나이가 많이 드신 낚시 좋아하시는 고성환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고성환 선배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주민자치연대가 자랑이지만 영어 공용화 반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연대 잘해서 힘이 딸리니까 어디를 연대했겠습니까? 서울의 마포에 있는 한글학교를 연대해서 제주 섬에 세컨 랭귀지로 영어가 뭔 말이냐고 엄청 싸워가지고 저희들은 이겼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잘 보시면 공식 제주도의 법률상 제2 공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쭉 얘네가 생각했던 컨셉인데 원래는 제목이 얘네는 이거예요. 자유 국제 도시. 이거 맞죠? 요런 구상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재미없습니까?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싸움을 저희가 못해 사실은 밀려가지고 거기 만들어서 버려서 지금 제주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91년도는 싹 엄청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되게 소박하게 했어요. 민주노총 없었으면 진짜 못했어요. 91년도는 청와대하고만 잘하면 집회 2,000명 내를 모으는데 2006년도에는 뭐 해도 안 돼. 어디라도 묻어내야 돼? 민주노총의 모델을 받지 않으면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집회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 싸움을 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 제1일보 3년차 제1일보 기자였는데 제주국제도시 반대 공동대책이 있었습니다. 나올까? 네. 보시면 쭉 있죠. 공대 농민의 연홍 어디야 민주노총 정교조 자치연대 양주사 제총협 사회당 민노당 준 여기 집회 의저 누가 하시지 않을까? 기자 중심으로 제가 기자 현재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어린 나이에 여기 집회 의장에 있으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민주노총이나 당시 좀 센 전농 이런 데가 이 조직을 책임 있게 맡아서 싸워줘야 되는데 다 바쁘다고 제일 힘없는 주민자치연대 떠넘겼고 자치연대는 또 제가 막내에서 거의 막내였으니까 네가 해라 해서 벌써하게 기자하고 있던 저한테 비밀리에 이 공대위에 집행의장 맡겨놓으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막 떠들어도 91년도랑 똑같은 컨셉을 이렇게 했거든요.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렵고 정권도 기계 정권이니까 우리 목소리는 주민 목소리가 되게 스몰사이즈. 언론사 아까 보도 안 했죠. 진짜. 그래서 뭐 온갖 성명도 쓰고 부작용하고 할 건 다 해봤지만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밀려서 이 싸움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패배 역사 중에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특별법의 핵심이 뭐냐면 제주도에 존재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뭐겠습니까? 법정 계획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상위 법정 계획이 요거고 2002년도에 종합계획이 나오고 2006년도 뭐냐면 얘네가 뭘 뽑았냐면 야 제주도 3대 단지 20개 주고 관광지 해봐야 별로 재미없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냐면 제주도에 영리병원하고 영리학교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원래는 3 플러스 1이었어요. 교육, 의료, 관광. 그러다가 이것을 한 전농도연맹이 야 무슨 소리냐? 왜 농업 빼냐? 막 싸우다가 결국 농업까지 껴주긴 했지만 핵심적으로는 교육하고 의료였습니다. 교육은 뭡니까? 영어교육도 의료는 뭡니까? 영어교육. 이거 가지고 이제 한 판 더 붙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지나가서 그러다가 한 번 이제 2010년도에 2차 계획을 세웠는데 2차 계획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만드냐면 관급기관이 발전연구원이 했으면 좋았는데 앞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삼성경제연구원 세리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원이 우리가 10억 주면 이걸 할게 해서 12억인가 받아가지고 이걸 사.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원본도 제가 1차부터 원본도 가져왔고 이런 거 거의 안 보시잖아요.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제주도 딱 생각이 없어. 시민단체 저랑 김정도랑 형사님.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는데 충격적인 건 2011년도에 얘네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고 법정계획을 수립하면
7천 명의 도청 공무원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허접한 보고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야, 삼성경제연구원이 제주도의 미래는 당신들의 미래 비전은 요렇게 하는 게 좋대. 중국말로. 자, 어느 세상에 어느 지역 단위에서 자신들의 미래 비전을 제주어도 아니고 양보해서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원 12억 받아. 실제로 2011년에 세운 이 보고서에 통과된 제주의 미래 비전은 이겁니다. 민 회장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부담한 거? 다들 좋은 말 같지만 호통무사 호락 무한 제주. 엄마지 보겠습니다. 엄마는 생각 없죠? 관계없이 통하고 네. 즐거움이 끝없는 무한. 그런 뜻이고 또 미션은 뭐냐? 네. 보시면 우리가 신자의 정책이라고 극구 반대하는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기업 활동이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도시를 우리 제주 아일랜드에 만들겠다는 게 그냥 삼성경제연구원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제주도의 최고의 법정 대리인 여기다 박아놨고 실제로 도의회가 아무런 생각 없이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7,000명의 공무원도 어떻게 하냐? 이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그렇죠? 사실 되게 기가 막힌 노릇인데 2010년도, 11년도에는 시민단체가 조성하지만 다운되는 시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3차. 3차는 최근의 일인데 이것도 조금 싸우긴 했는데 그것도 힘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큰 거는 자 국제자유도시는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법률에 나온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보시면 2023년에 보시면 누군가 계속 이 법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국회 사이트에 가서 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법률안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제주 치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사상, 하나는 여기다. 필수 이게 법률안. 근데 시민단체 바쁘니까 이제 안 봐요. 언론도 안 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2006년도에 다이도시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 요약하면 여기에서 얘네가 뭘 생각했냐면 제주도에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너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인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찬식형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돼가지고 우리 이만큼 쫙, 야 우리 이거 가지고 정말 사회적 경제 꿈을 이뤄보자 라고 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어디가 됩니까? 서귀포 시민. 서귀포 시에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계획을 보고 시장님이 또 사인해야 돼. 그렇습니까? 아니, 고점 가요. 개발업자 입장에,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2005년까지는 남제주군, 서귀포, 북제주군, 제주시장을 거쳐서 끝이 아니라 또 고점 가요. 얘네가 뭘 제안하냐면 제주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 행정계층, 이 계층의 행정구조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로 가자. 원탑으로 가자. 라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 노조랑 사찰자 열심히 싸웠지만 또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멀쩡했던 북군, 남군, 서귀포, 제주시를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지사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것도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입장에서는 제주시장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지사를 만나서 협상자를 다 해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얘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뭐 오영원 실험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비효율성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는 원래 하반기에는 열심히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준비를 할 거인데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이게 출범을 했는데
잘 보시면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한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대통령이 안 됐을 때 낙인인데 뭘 했냐면 지방분권연구소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엄청난 자기 신념이 있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골 제주도까지 챙겨주시는 걸 생각했는데 핵심 뭐냐? 자, 지방분권을 이렇게 돼요. 보시는데 우리가 특별학생이 되는 목적이 국민들의 행복이 아니라 얘네는 뭡니까?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서 기업하기 최고로 좋은 곳을 만드는 게 특별학생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가 쪼개졌어요. 주민자치원 가는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 구조 봤더니 아무리 이게 좋아도 결국 요거 때문에 하는 거니 우리는 좀 비판적이었다. 당시에 제주도 시민단체 넘버원이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야 그래도 이거 특별학생 좋은 단어니까 약간 사회적으로 합의 기반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시민단체 내부에 약간 내분이 났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식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면 이게 말은 멋지지만 이게 메인이었다 말씀이고요. 넘어가죠. 우리가 8시 몇 분까지 끝내야 됩니까? 8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쭉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와 만세 불렀는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또 행정시 제주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보내는 것도 그렇게 막 센 건 안 줘.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무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앙정부입니다. 자기 부서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기 되게 싫어해요. 두 번째, 자기 업무 진급표에다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되게 안 좋아.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앙정부가 쭉 내려서 1, 2, 3, 4, 5, 6, 7까지 해서 4,500개 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엄청난 권한들이 이해됐지만 실제로 그중에 한 20% 정도만 실제로 집행해 나머지는 그냥 뭐랄까 페이퍼.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권한을 이양받을 때 제주도 특성에 맞게 가져오면 되는데 중앙부처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건복지부면 자기네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넘겨요. 제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행령 수준의 권한이 넘겨오긴 했는데 사실 시행령이라는 건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가면 자기 업무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작년 올해까지 법만 계속 바꿔요. 1단계 때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이제 6월까지 해서 무려 1, 2, 3, 4, 5, 6, 7 특별법이 바뀌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겠죠? 어떻게 된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공작이 주의. 그래도 7단계 때 저희가 약간 총수는 아니고 조토실트는 당이 민주당이니 경선 떨어진 송지원님이 행안이었거든요. 행안이 계시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 JDC. 야인을 좀 괴롭히다는 편 그렇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JDC 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떼서 관광진흥기금이 아니로 농어촌진흥기금에 좀 요거를 겨우 해가지고 JDC랑 엄청 싸워가지고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겨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보시면 이거 어디 없어. JDC는 법인격 혹시 아세요? 자, JDC는 어디 겁니까? 네. 국토부 산하 특수 법인이에요. 자, 출자 출연 있고 출연금은 계속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출연금. 그러면 JDC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해마다 원인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사인해서 JDC에다가 출연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JDC는 출금하고 나서 3년인가 국토부가 출연금을 주고 그 다음은 안 줘요. 왜? 네? 돈이 많이. 네, 이것도 JDC. 면세주고. 보십시오. 2018년, 2019년 쭉 보시면 매출액은 6,500억이고 순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장사에서 남는 돈. 이게 무려 1년에 얼마? 1,500. 제주도에서 장사해가지고 1,500원 남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이거 누릴 거냐? 우리 게 아니야. 오해본 게 아니야. 이거 보통 무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제2신 몇년 생기면서 두 가지 거죠. 첫 번째, 토상품점이 다 나왔어요. 자, 관광 패턴 보시면 크루즈도 문제긴 한데 제주도 오셨던 관광객들이 마지막 공항 갈 때 지역 토상품점이나 지역 감정소품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 갑니까? 공항 하지역 먼저 가서 다 돌리는 거죠. 또 관광객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네는 이만큼. 그래서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그러면 떼돈 벌어서 뭐 하냐? 최소한 이런 것들을 거의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쌓은 것 같아요. 쌓아가지고. 겨우 좀 이것도 법률란 막판에 또 조문 해가지고 잘 보시면 또 조례로 이건 해왔거든요. 되게 좀 서로 막 피곤하잖아.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가면 2006년도부터 자 1, 2, 3, 4, 5, 6, 7 된 거 아닙니까? 원희룡 도지사 막판이랑 오야구 초창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한 겁니다. 저렇게 법안을 건 바이 건으로 하면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이겁니다. 오야구 쪽의 항상이고 사실은 중앙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원톱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 형법인가 민법 빼고 제일 많은 조문이 제주도 거예요. 460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제주도를 어렵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다시 또 그 권한에다가 얹혀가지고 포괄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민정대 정부 입장이고 반면에 원정부사 막판이랑 오영훈 부정에서는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주는 하고 그 다음 자 돌아가서 그러면 쭉 보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그러면 요 시스템 어떻게 보고 있냐 여기 다수 상태 좀 바뀌긴 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 법률에 목적이라도 먼저 써야 되는데 목적이라도 아닙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지만 고도의 저작권까지는 되게 멋있는 규정인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서 이게 법의 목적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싸울 때 너네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 뭘까요? 없어요. 몰라. 우리 주장은 야 그럼 너네 국제적 기준 적용 얘기하니까 그러면 ILO 왔습니까? 세계 노동기구.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ILO니까 이 법에 새로운 채권 내용도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도 여전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써준 대로 얘네랑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목적은 그래도 막 쌓아가지고 여기다가 미안했는지 국가 발전 플러스 무슨 도민의 복리증진성 있어요. 바뀌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5,000명의 공무원들은 우리는 행정행위를 할 때 우리는 요거에 이게 우리의 미션인 거고 이 미션에 맞게 행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공무원들한테 아니 무슨 내도 하는 거냐 하지만 공무원 만나보면 아니 법무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주도의 법적 기준은 요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은 넘어가고 그리고 큰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 이동인데 사람의 이동은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2000 코로나 전에 예멘 난민 친구 서울로 못 가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동남아 땡땡땡에 있다가 검색해봤더니 인도가 이거 한 명 오니까 야 여기 된대 480 인근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 솔직히 또
480명이 지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가 난리가 났고 온 세상이 마치 그 뭐야 IS 로봇처럼 다 포장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도 야 예멘남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떨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걔네랑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천주교랑 같이 해가지고 걔네 그 예멘 난민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IS가 아니라 두 번째 김평선과 저가 뭘 했냐면 예멘 난민 친구들의 상당 부분을 노동을 시켰어요. 상노동이 아니라 너네 대부분 오신 분들이 보면은 그 집안 똑같아. 약간 남존더미 사상이 있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한 사람만 보냈더라고. 돈 막 모아줘서 큰아들한테 너 살라 해가지고 보냈던 거야. 대부분이면. 얘네가 와봤더니 예멘과 한국은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노동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상 기념사에 비해서 정말 통 크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너네 사상 유적지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플러스 풀매라. 저희 사회주의공대 쪽에 최고의 매출을 오는 사람이 고철 사람들의 김교철이다. 김교철. 이현도 사업인데 거기 부탁해서 거기 뭘 했었냐면 한라산에 가면 외래수종 가운데 도립대지 않았습니까? 도립대. 너무 커지니까 이현도 사업에서 도립대를 앞에다가 딸 오셨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차를 만드는 게 차를. 아닙니다. 무조 태워가지고 망탱에다가 파면 그 뭐냐 망탱이당 얼마 줬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가지고 동네 가서 법도독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래 머물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잘 교육해 준 게 아니라 천주교하고 시민사회가 연합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케어한 게 아닙니다. 제주 땅에 살 방법 찾아준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법무부가 5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품은 다행히 제주도가 슬로건은 맞지만 정대 무역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자본의 자유운동도 이것도 초창기에 말도 어렵습니다. 역외 금융센터 옵션 베이킹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가 잘 모르지만 검색해봤더니 프레임을 뭘로 몰아쳤냐면 조세 포탈지방 요거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중앙정부에도 시민단체가 떠드는데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거부다 어디 가봤더니 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부를 맞추는 거니까 그런 프레임 만들어서 막 쏘았더니 결국은 이제 법에 나오지만 잘 안 돼요. 그런 거 있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는 거고 일단 관광, 무료, 교육 뭐였지? 이렇게 되지 않게 성정 넘어가고 이건 아시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아시는 거 투자진흥지구 이거 설명드리면 투자진흥지구는 돈 싸들고 오면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투자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5억 같은 거 돈을 들고 오면 개발 행위를 할 때 인허가를 해주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해줍니까? 국세, 지방세, 농특세 또 많이 하도 있었는데 세금을 깎아줘요. 문제는 깎아준 게 100원, 1000원, 만원, 1억이 아니에요. 합치면 얼마냐? 무려 8,600원. 신단수채 중에 제일 궁금한 저강의 대표님께서 얼마냐? 뭔가들 합의 86억도 아니고 890억도 아니고 무려 8,600원 진짜. 우리 몰라.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민단체가 7대 선거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게 찬성한 게 이거였어요. 이름 멋있으니까. 사업계획이 생태, 시나 역사적인 반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태도 없고 역사도 없고 뭐만 나왔습니까? 사진밖에 안 나왔어요. 남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지막 찬성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 하나 보고 첨단은 분양률이 높아서 좋긴 좋은데 약간 문제점이지만
뭐 다음도 오고 뭐도 오고 하는데 다음도 뭐 온 건 좋지만 사실 다음이 와서 지역 청년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 형태가 변화를 들면 다음에 직접 고용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뭐 최저임금 조금 더 주는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와 했다가 입사해 봤는데 그렇게 안 해. 일단 자기가 다음 회사 본사 직원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다음 카카오 넘어가고 카카오는 본사는 여기 있지만 실제로 인력 다 어디갔습니까? 천만 마리 분다. 다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긍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잘안 되는 거죠. 대신 다음 올 때 무슨 배가 되는 거지만 세금을 땡땡 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져볼 거예요. 휴양형은 나시는 거고 얘네도 그치고 나머지는 여섯 거죠. 표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걸 따왔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PPT를 한번 드릴 것입니다. 보시죠. 투자진입이고 법인세 3년간 100%, 지방세 100%. 여기다가 더 있어요. 토지 관련 뭐 있는데 그런 세금도 깎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획을 두지 말고 20년치를 모아야 되는데 20년치를 분석할 능력이 안 돼서 잘라서 가져왔어요. 10년 동안은 이렇게 인구가 70만 하다가 68만쯤 된 거죠. 17만 7천. 저희 학생 때는 제가 50만 도민의 사랑 뭐 학생 교육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67만 도민. 이거 맞습니다. 두 개가 증가했고 또 1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인구는 2012년 대비 2027만 8천 이렇게 돼 있고 더 들어가서 관광객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도민들이 처음에 초창기한 2000년, 2010년, 12년, 13년 때까지는 막 몰려오는 분들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2015년 주지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온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 하거든. 못삭혀 그냥 막 적당히 오는 거랑 막 쏟아지는 거 달라요. 지금 너무 쏟아져가지고 사실은 뭔가 필요한데 이런 소리를 관광객과 살면 저가 이제 차 20년 치고 2005년 대비 2015년 보고 제주도의 작년 말 기준으로 사람 인구보다 많은 게 차 등록됐어요. 70만 넘었어. 70만. 폐기 마셨거든요. 이거를 또 다시 보면 그렇죠? 얼마야? 2022년 말 등록된 수는 68만 9,200대 아닙니까? 진짜 팩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67만 8만.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람 인구수보다 자동차 인구수가 더 많은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계시네. 그래서 저희가 5단계 특별법 제도를 할 때 뭘 했냐면 제2공항 찬성하는 이성공 결합해가지고 이성공 의원이 결합해가지고 너무 렌트카가 많다. 그래서 렌터카 총량제를 하자라고 해서 대판 합의적으로 싸워가지고 그 법에다가 렌터카 총량제가 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법을 시행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법을 시행을 했더니 어디가 한발하겠습니까? 중에 더 센데. SK. 아니, SK 렌터카. 롯데 렌터카. 이런 데가 제주지방법원에다가 제주특별법에 렌터카를 총량제 넣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합니다. 그럼 또또랑 원희룡이 잘 막아줘야 되는데 법원 갔는데 졌어요. 당연히 총량제가 있다가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답은 없어. 도로는 계속 늘어나. 차는 또 늘어나게. 더 배착은 우리가 원희룡 때 매해마다 1,000억씩 쏟아부어가지고 버스 주공영제 말고 뭘 하시는 겁니까? 전기차. 타거나 누군 타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존의 경유 휘발유차를 폐차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전기차를 깔아줘야 되는데 춘에 가시면 좀 되는지만은 예, 세렉스 있고 물에 타던 물소 있고 전기차 있는 거죠. 세 개가 차가 중소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물 넣으시면 네, 지금 감당 안 돼서 멀쩡히 싸우셨지만 수준은 이거 이런 거예요. 답이 없어. 계속 일어나. 10년 사이에 이만큼 27만. 지금도 캐파가 넘쳐가지고 답이 없고 지금 공개동 매립장 폐쇄돼가지고 목감하게 되는데 반 물려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도두. 이게 잘 안 돼. 당장 지금 사람들이 지금 머리 아픈 거고. 팩트로 말씀드리면 자, 해안가에 관로 타가지고 바다로 뿌리는 하수처리 물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보목리가 이번에 녹화하면 안 됩니다. 보목리가 옛날에는 저희 기자들 되게 청정한 동네였어요. 다리 도축도 하고 실제로는 1년 365일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32일인가가 방류수 기준치 오버했어요. 알려주면 큰일 나겠지만 모든 더 심각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지금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상당히 위기의 상황이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개개인 총량은 늘어났는데 개개인 호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서 최근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 일로 우리한테 안 맞는 거다. 이체된 실제로 시민단체 목소리가 아니라 만나보시면 국제자의 도시 20년인가 한 거라는데 나한테 별로 안 같아.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입증하면 고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주 어디 갔어요? 거의 고용 평등은 여성 같지만 나머지 보시면 거의 꼴등이 됩니다. 월급도 마찬가지로 어디요? 제주 보면 거의 꼴등 같은 느낌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디지? 반급기간 여가원에서 만드는 자료인데 자 평균 노동자 임금 보시면 주황색이 제주도 이거는 어디입니까? 전국 평균이었습니까? 이거밖에 못 받아. 저는 사장님 잘못 나가지고 지금 170만 넣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는 더 작아. 그러니까 자유도시에서 도청에서는 맨날 이만큼 돈 벌었다는데 정작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냐라고 구체적으로 느낀 시점이 2017, 18, 19년. 또 제주도가 법인 중에 5인만 사람이 거의 5인 미만이 한 80%고 10인이나 90%거든요. 근데 자유도시 큰 컨셉은 올방졸방한 기업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만큼한 프로젝트들이 당연히 여기에다가 신경을 약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도 제주도도 되게 어려운 게 1,500평, 3,000평 소농들이 되게 많은데 잘 보시면 정책 자금은 다 방작하거나 이런 문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앙정부 정책이 제주도로 와서 제주 출장에 맞게 가야 되는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계속 농업도 다운. 이 다운. 넘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GRDP 아시죠? 4시간 안 넘었습니까? GDP 말고 올라갔지만 이만큼 올라갔지만 실제로 전국 평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3, 4일 날 삼도동에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갔을까? 10년 사이에 제주도 평균 기온이 0.5 올라간다는 건 신천지에는 1도 올라간 거고 1도 올라가면 우리의 생존 조건이 달라져요. 그렇죠? 되게 위기인데 기후위기, 탄핵 기후위기 하시는 그래서 누군가는 정리해가지고 봄 조천 신촌도 저희 보면 옛날에 원담도 있고 막 있었는데 지금 잘 보면 옛날처럼 이렇게 물 쌀 때 약간 달라요 위치가 좀 쫀진하면 아 저거
업적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냥 오다가다 신문자들이 쓰는 거 말고는 대체 하고. 자, 그러면 아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주장했던 JDC가 무려 12억까지 수록줘가지고 요거 하나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이때쯤 2021년도가 되게 위기 국면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라든지 JDC 막 추천서 그럴 때 JDC 존폐가 있어가지고 무려 문대림 부사장님 그렇죠? 그게 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12억짜리 그걸 냈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 저보다 더 훨씬 그래서 카피 해봤습니다. 여기도 막 이상한데 이게 12억짜리라는 12억. 넘어가면 자기네가 판단할 얘기를 막 잘하거나 그중에 야 면제점은 땡큐야 그죠? 수행량 나머지는 이거 내장 같아 안덕에 있는 항공우주법은 어떻게 알아? 파라볼라 해보시죠 컨셉이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요게 문제 양으로 보면 건강경 늘어나 중학교의 수준 높아져 인구수 높아지니 외형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기네가 보기엔 이건 자 월급 봐봐. 2002년도에 제주도의 월급은 1,140만 원으로 당시 전국 평균 147만 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이 갔더니 전국 평균 노동자 임금은 344만 원인 건데 우리 제주는 너네 제주는 너네니까 2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을 지으면 140만 원 받던 거 270 받으면 부자들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얘기 생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순위가 20년도 이제 보시면 제주도하고 전라북도가 16등. 2002년도에는 그래도 11등이었는데 지금은 꼴등이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이 제도가 우리한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월급을 비교할 거 아닙니까? 일본 나와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관한테 딴다 월급 얼마 받으면 이만큼 받아. 그럼 술 누가 삽니까? 서울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문제. 농업? 야, 이거 발표를 하더니 보시면 돈 없지. 농가 부채 또 늘어. 농가 수도 1등인데 농가 부채도 1등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이것도 관광산업 되게 팽창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이만큼이 다 도망도망 소규모예요. 관광조수입이라는 게 1년에 6조쯤 되는데 6조 가운데 관광조수입을 가져가는 딱 세 군데가 있어요. 크게. 어디? 이부진이하는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JDC면세점. 세 군데 매출 총합이 한때는 2조 5천원. 1년에 제주관광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조수익이 6조인데 세발띠 법인이 그때 신라, JDC가 2조 5천을 가져가면 나머지에 파해가지고 엄청 쪼개서 싸우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막 약속가가 아니라 고마워 진짜 그죠? 이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자 그래요. 여전히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 총량은 늘어나는데 비정규직은 여전히 안 바뀌어. 맞습니다. 사회복지도 충격적입니다. 오염은 원희로 다 살아가는 게 뭐냐면 제주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도 우리가 제일 많이 써라고 해요. 도청 예산 중에. 근데 전국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은 경상북도로 치면 경상북도 1년 예산 중에 36%가 사회복지예요. 똑같은 시기에 제주도는 여전히 사회복지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할망하는 분들 중에 제주도에 사는 것보다 경상북도에 사는 게 훨씬 더 사회복지 이익인 거죠. 예산으로. 그죠?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객관성을 띈 여기서 주장해 주니 아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쭉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청년들 집 못 사. 한 30년 2015년인가 재계수 살 때는 월급 받아서 아무것도 안 쓰고 27년인가 버티면 집사했는데 2020년에 비교하니까 32년 걸린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죠. 함덕 여기 함덕인데 한당 막 1,000만 원. 저 어릴 때는 10만 원이고요. 100만 원. 저도 조천중학교 앞인데 그냥 어릴 때 막 50만 원이었지. 한당 공시지가 나오면 막 어마어마한. 우리 어머니도 막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세금만 없었네. 또 하나. 예. 그 다음에 JDC가 요거에서 막 고민하다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렵지만 얘기해요. 지금은 JDC 입장에서는 되게 여전히 불편해. 도지사만 퉁친 줄 알았더니 여기도 비싸. 여기도 비싸.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내지 없으니까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떠냐? 쉽게. 우리만. 요약하면 JDC 자,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요거는 도의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되고 나서 JDC 입장에서는 말도 어려워요. 제주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요거는 도지사한테 보고할 수가 없어요. 진행 못해요. 결제 누가 해가는데 원이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다. 아직 보면 놓쳤고요. 그리고 더 이 정도의 법률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거만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본인들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개정해 보려고 하는 토지 비축, 온갖 사업, 투자재 등지 구조상 관리, 뭐 국제교류 평화, 이게 돼요. 국제교류 평화 뭔 상관이야? 평화, 물류, 공공기업 요거를 다 자기네가 하는 거고 최악인 경우는 요거 하는 데 있지. 채권 발행 맞습니까? 그런 거. 공채처럼 공공기관에서 발행할 채권이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본인들은 해보려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아직은 총선이고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같은 정치 권력에 따라서 요거를 더 내려갈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민주당 한지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너무 나가면 의무가 개뻔하니까 여기까지 못 나갔지만 여튼 이분들은 이것까지 뭔가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도의회도 처음에는 많게 보다가 지금은 한 3년, 2년 전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자치도 봤는데 도의회 가지고서는 아 이거 좀 별로 안 같아. 요약하면 또 들어갔더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다. 특히 이런 거. 제주특별법 4조에는 잘려버리는데 제주도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국가의 세금을 제주도청에 이양하거나 세목을 신설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강행 규정. 2006년도에 제주도에서 거둬들였던 1년의 국세합은 대충 4천억 정도, 4천억. 2022년도에 제주 땅에서 거둬들인 국세합이 얼마나 2조예요, 2조.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최소한 2조, 예, 2조 중에 일부 항목은 도청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법은 살아있지만 한 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알게 되죠. 이거 뭐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고 넘어가고 이것도 이제 도의회가 보겠잖아. 보훈청, 항만청, 뭐지? 도로관리청 이런 게 원래 국가상무였다가 해양청까지 지방으로 넘어왔는데 중앙정부가 훌륭한 게 권한은 넘겨줬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온 건 불만은 있겠지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딸린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청 너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가 지금은 또 규모가 보시면 거의 막 2천억 넘어가니까 원희룡 때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호황기였거든요. 도청 입장에서 세금 막 거치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오영훈 때는 사실 돈이 없어요.
근데 1년에 이만큼씩 공무원 월급 안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도 파악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부담되는데 도의가 알게 되죠.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야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제가 찍어놨거든요. 했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십니다. 제주도민 결정으로 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안 되고 또 여기 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나마 의료연대라는 엄청난 조직이 있어서 그분들의 엄청 압도적인 조직력과 특히 돈으로 투쟁 자금 모아서 막 하고 합니다. 구청에서 영리병원 찬성할 때 전단지를 한 5만 장 뿌리면 우리는 돈을 막 모아가지고 20만 장 하고 막 또 도민들이 이제 영리병원 찬성보다는 반대에 무슨 높았던 기후가 다양히 있지만 우리도 민중 자금을 걷어가지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찌 막아놨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 가가지고 도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최종은 이제 겨우 이겨가지고 이제 녹지병원은 헬스케어 타운에 못하게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법안이 살아있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영리병원 그때 원희룡이가 뭐지? 원희룡 지사가 무슨 조건부 수용인가 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날인가 한큰행 거 보시면 딱 당시 제주도의 모습을 한 거죠. 영리병 제주도 섬이 영리병원 있죠, 군사기주 있죠, 쓰레기 있죠, 난개발 그건까지. 이거 제가 그 당시 기록했던 제주도 딱 2000, 그 시기에 가장 기억이 나는 만평. 또 하나는 기적학교.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자, 4개의 국제학교가 있고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충격적이게도 다 민간이 아니에요. KIS. 이거 공공 교육청 원래 교육청 건데 교육청 것을 민간 위탁해서 어디다? 시사연구사에. 아이 모르시구나. 나머지 민간인데 요거의 구조적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주도 백성 가운데 여기 보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학비가 비싸니까. 기본 4,800만 원에다가 그 학교 보내면 4,800 플러스 막 해. 내 친구 중에 딸이 한 명 가는데 거기 1년에 대충 한 9천만 원 쓴다 하더라고. 9천만 원 쓰려면 가입 연봉이 2억 달랬다. 노동자 평균 임금 전국 꼴찌인데 예,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오냐? 강남 사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호자 제주도 전체 입장에서는 공교육 입장에서는 약간 치해받고 좀 치해받고. 충격적이게도 이상공 교육감 때 코로나 터져서 전 학교에 코로나 관련된 방역 지침을 교육청 명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얘네는 안 받아요. 진짜. 교육청의 통제 범위에 노동자가 벗어나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딜레마인데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윤석열이든 기재부나 교육이라는 되게 멋있는 모델로 확장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안덕 대전 이 동네 가보시면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부동산 경기를 폭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잘 안 만나죠. 애들은 되게 멋있는데 공작 부모들은 우리 제주도민들하고는 1도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거짓말. 미국 가면 비벌리셔도 들려봐요. 그래서 사실 들어올 때 정부들랑 같이 해서 더 쏴줘야 되는데 약간 저희가 좀다 못 쏴가지고 나네. 이거는 이제 김의원 기관이실 때 5번째 들어올 학교를 그때 기자회 한방 해가지고 막았던 그나마 사례인데 이것도 잠시고 지금 또 들어올 거라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옛날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멀쩡한 국공유지 가운데 더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국공유지 가운데 팔아먹은 땅이에요. 싼 값에. 동물탄파크 이번에 그 소송하고 있습니까? 이장님 전전전 이사님께서 그 선을 이루고 원래 개인 땅이 아니라 다 공유재산 이렇게 팔아먹는
그리고 엔더 드시고. 자, 그래서 결론 나중 경향신문에서 이 정도 타임라인은 이렇게 제주도민 중에 이 자유도시는 프레임이 잘 맞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물어보시면 요 정도가 자유도시 이제 그만해 다른 거 하는 게 어떠니라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일단 멋있어야 되니까 일관되게 폐기 이런 것들 주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자. 사람은 가서 장명에서 5만 원 주고 장명에서 1년 바꾼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어떨까라고 막 떠들기도 하고, 법도 목적도 바꿔보자 하는 거고, 이것도 해보자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맨날 어디지? 초창기 정의당하고 중간 무식당하고 막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럼 좋다. 읍면동장 직접 뽑아보자 이런 것도 주장했다고 있었습니다. 안 되지만 이거는 좀 많이 그래도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잘 떠드니까 해주더라고요. 지금 1년에 예산 중에 300억 정도 줘요. 그래서 300억 가지고 쓰는 내용은 허접하긴 한데 어쨌든 1년에 300억을 떼놔서 43개 읍면동에 주민들이 막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해당 지역 마을에 필요대상을 가져가는 제도가 됩니다. 이론상. 근데 가보시면 그 회의 가시면 전화 선심 같은 사람들은 잘 못 끼는 거죠. 말도 못해.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래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또 하고 싶은 데는 안 되는 거죠. 주민. 아까 얘기했던 국세 그것도 그냥 잘 안 되고 있고, 하고 이거는 고재랑 선배님 때 갔다 오셨던 거 아닙니까? WCC 이런 컨셉 받아가지고 어떠냐 하는데 아직 말만 하고 있고, 또 쟁점은 찬반은 있는데 JDC를 없애보자는 의견도 많아요. 거꾸로 국민들이 아니 JDC 몇세 점 뜯은 거니까 없애지 마라. 도청에 가져와서 구독 과정 좋게 숫자 더 많아. 현실은. 그러니까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폐지가 맞는데 저처럼 개량주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없애지 못할 거면 기관의 구성권을 국토부에서 국정 가져와서 좋게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지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먹혀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얘기지만 조사해봤더니 롯데이벤트에서 중요한데서 잘 나갈 때는 매출 너는 이전에 근데 뭐하니? 한푼 승당 똑같은 건데 카지노 물론 카지노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를 이익이 아니고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드립니다. 남정 카지노에서 1년에 1,000억을 벌면 무조건 100억을 도청 통장에 넣어요. 관광진흥기금. 그죠? 아이디어 얻어서 그러면 너네 이중씩이나 버는 롯데신라 뭐하냐? 내놔라. 법안 맨날 해. 법안 발의까지 돼. 그러면 상임 올라가서 심사할 때 누가 전화하겠습니까? 사람이 전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법안이 거의 한 7년 동안 됐어.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면세점을 없앨까 하려고 하면 너네가 번 돈 중에 일부라도 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주장하면 그래도 할증률이 좀 있어요. 더 나가면 신라 면세점은 세금 한 푼도 안 해요. 롯데 면세점은 친절 주신 거 미안했는지 롯데 면세점의 지점을 제주도에 등록했어요. 세금 조금 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롯데 둘 다 애매하지만 그나마 신라고 사는 롯데 면세점이 지역 환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 신라는 이부진 그분께서 이제 TV에만 나오시는 거죠. 아름다운 식당 같은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이제 주장해 오고 있고, 그중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겨 생태관광 열심히. 이것도 홍영철 대표님은 폐지하자긴 한데 어떤 전면 개정을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떠들기는 잘 안 되고 있고, 요즘 최근 초반 때 저희가 지금 그리고 현대장님 이거 우리 7년 때 떠들자. 이런 거 살짝 담아놓고 있는데 뭐지? 녹색정의당의 강수남 후보님은 사회혁신 파크인가? 비슷한 거 하는 거고,
같은 지역의 김한규 후보는 네, 이런 거 비슷하게 해보려고 지금 말로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놀진 않았고 별걸 다 해봤어요. 포럼도 하고 해봤죠. 그것도 하고 시민단체끼리 모여서 야 폐기하라 떠들기도 하고 자치단체 또 강력하니까 또 이렇게 폐기하라 하고 네. 정당들 지구당들 모여셔가지고 막 이런 거한 이슈가 멈췄던 게 계속 됐던 거죠. 그때 보시면 어쨌든 당시로 보면 수정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제주가치를 마찬가지로 없애라 이런 것도 했고 자치연대도 그렇고 또 2002년도에 야심차게 제1공항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주사의 근본적 전화이터 나타나라고 해서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딱 다 모여가지고 멋지게 추경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아쉬운 거는 멋지게 됐는데 그 다음도 없어. 그래서 약간 지금 멘붕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집행위원장이 4명인데 하필 한 놈이 싫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최근에 어제 무색단 해보고 아마 뭔가 하긴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우리 목소리는 스몰 보이스라 가지고 이게 막 사회가 안 돼. 그러다가 도시락 한것 때 그 와중에 JDC는 10억 들여가지고 열심히 자기네 액션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조사선거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만은 이분도 만나고 이분도 만나고 오영호도 만났습니다. 김병선 사람들 평선이 답변이 도지사께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위까지 와서 막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0대고 다 보이는 거죠. 자유도시 폐기, 제주사회 전환. 그게 한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 네이밍을 치고 나가면서 밀고 나갈 힘이 필요한데 시민단체는 제1공항에 다 몰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빼고 다 몰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맞는 거죠.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거기 사이가 안 맞는 참여연대랑 싸우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현재 총선 때 갑자기 국제자유도시라는 강로는 없어요. 뭐만 있냐면 강로만 강로. 그래서 지난주에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이제 온갖 후보한테 공문을 보냈고 보시면 이것도 이제 포괄적 위한 자치개정 이런 것들 강론적 분야에서 자유도시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가 꾸준하게 얘기해왔던 자유도시를 이렇게 뒤집어서 새로운 체제로 가자라는 이슈는 사라졌어요. 녹색정의당도 잘 얘기 안 해요. 순간 후회지만 막 되게 멋있는 강론들을 내리는데 뭔가 큰 틀에서 시민단체도 강론도 중요하긴 한데 큰 빅피처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강론에서는 딱 이게 오늘 현재 또 전략을 얘기해야 된다.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딱 자유도시라는 체제를 전환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 딱 여기 있어요. 이 어디입니까 이거? 이덕구 삼전이에요. 삼전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광활한 배치. 이렇게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딱 바쁘니까 그러니까 좀 하고 있죠.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진득하게 체계적으로 전략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세부적인 대화의 내용은 제가 내용 관계로 지금 일단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호진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시간 반 동안 CG한테 대선 시장을 제가 알려드렸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제주도의 우리의 미래가 홍콩의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삼성경제연구원이 우리 미래를 설계했다 이 말에 엄청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모든 분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T 말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시니. 혹시 질문 있는 분? 혹시 줌 안에 있는 분도 질문이 있는 분은 밑에 그 채팅창에 글을 써주시면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손 들어서 질문 해주세요. 또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어차피 PPT 나오는 봐야 제가 보기에 설명이 없으면 쓸모없는 대로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긴 할게요. 뭐 선수들이니까 뭐 보시면 돼요. 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아까처럼 아까 말씀한 게 이제 그 다음 관계가 없었다는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일단 된 것인가? 운동 같이 해놔 얘들아. 저는 이제 한 번씩 보이지. 좀 이제 너무 기간이 좀 짧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국제사회 도시 그렇게 몇 년을 앞두는 기간 있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이제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원래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폐기만 떠들었던 게 아니라 제주사회 대전환까지 해서 저의 경험상으로는 사산 기념 사업이가 한때 108개 조직이었고 박근혜 퇴진운동본부가 108개 단체였고 사산 기념 사업위는 제주 역사 이래 최대 조직인 109개가 모였고 그 다음 많았던 게 자유도시 폐기 대전환 연대회였거든요. 되게 한 4개월 5개월 되게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분열로 다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의 한계도 왜냐면 제주도도 막 이영 전화 와서 막 전화 오셔가지고 대머리 하면 또 막 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도시는 운동 관점에서는 당장 문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의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모아놨던 치열한 논쟁이 있던 그 조직 자체가 안 굴러가게 되면서 사실 지금은 새로운 자유도시에 대해서 전환하느냐 뭔가 만들려면 되게 제가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고 정세적으로는 제1공 문제가 하여튼 별파이 많아. 그 다음 단계로 저는 세력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연구소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연구소에서 저처럼 수학적 하지 말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미래 전략을 꾸미는 그런 좀 약간 치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왕사 뭔가 잘 나오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아있는 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놓고 좀 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경환에 막 떠오르지도 않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2분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기왕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번 총선은 다들 무슨 기후위기 총선도 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저는 아니지만 한동훈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근본적인 선거 전략 같은 게 그러다 끝났고요. 그냥 기후위기 탄핵 공동운동에서 후보마다 지지를 보내고 답 받은 거 가져서 이슈화도 끝나버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 애쓰는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언론에 한 번 지나가는 순이라 가지고 기후위기 총선이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줌에서 질문이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과거와 현재 이슈와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제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방향성을 좀 얘기를 그거는 해달라. 방향성은 옛날에는 박사직 선배 같은 분들이 전략을 잘 짜시니까 네이밍 나라서 찬반 오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연대 자랑하면 주민자치연대와 도의회가 만든 제도 중에 최근에도 했죠. 네. 주민수기 공동제도가 있고 저는 제주의 미래 비전도 막 똘똘한 사람들이 내는 버전이 아니라 그냥 모아가지고
제주도 미래 법적 비전은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수기형 토론을 해서 국민들 모아가지고 결판 내서 그걸 근거해가지고 법도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이제는 옛날에 주로 과거에는 땡땡땡 선배가 제주도의 전략을 짰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뭔가 했어요. 문과 만들고 이러고 있으면 개인의 주장이 있고 지금 시대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전체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법적 비전도 그냥 똘똘한 몇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과정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변명하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아주 반가운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예요? 저기 우리 그 청년 동지들이 많이 와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세 사람은 저 팬클럽이고 네. 알바생이고 저쪽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강의하는 측에 자꾸 김현철 님의 이름이 막 거론되는데 아니 무슨 뭐랄까 아 계셔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권웅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무 얘기도 괜찮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회도 한 번 더 열면 좋을 것 같아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 네. 그 아까 강사님의 강의를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어떤 시간에서 지금 네. 혹시 더 없습니까? 예. 저기 더 손. 네. 말씀하신 거. 아닌 제주도에서 이제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냈습니다. 예, 사견을 내서 지금은 이제 공론회장에서는 70% 지지받고 있죠. 근데 그 ABC의 지금까지 하던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시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오늘 강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한번 제주도 예약했다고 해서 이거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니 그렇지 않고 전술적인 건데 JDC를 가져오면서 JDC 이름을 그대로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주특별법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는데 제주도가 아무도 모르지만 국제환경중심도시라는 게 있어요. 법에. 그러면 JDC 명칭도 일단 바꿔놔. 두 번째, 실무적으로는 JDC가 보면 엄청난 토지와 자산과 이윤을 공적으로 가져와서 지금처럼 막 개발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앞에 얘기 뚝 떠들 보니까 그냥 나쁜 놈 서울에 있는 거 제주도 가져와봐 같은 느낌 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가져와서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 하여튼 변경해가지고 도민의 공통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쓸 방법은 맞다.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돈이 1조가 넘어요, 얘네들은. 땅까지. 그 돈 더 들어가면 자 제주도 가운데 토지 비축제, 토지 특별 회계라는 게 있어요. 도청이 매해마다 100억씩 우리 세금을 털어서 그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서 어디에 주로 주냐면 JDC에 팔거나 아니면 관광개발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제도를 살짝 바꿔서 아니 관광개발 사업에 쓰지 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고자왈 가장 큰 정책이 뭐냐면 고자왈로 지정을 해도 토지 소유권자가 개인의 재산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토지 주 고자왈 딱 있었습니까? 땅 협상해서 그 땅을 주서 공적 이런 식으로 할 방법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이제 봐서 JDC 자체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변형하는 과정. 제가 설명 못 들어서 마치 나쁜 놈 서울에 가져오나 이건데 그건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 직원들은 훌륭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의료 문제와 들어가지고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과의 어떤 싸움이 같은 그런 그 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안전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스승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간에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주체를 무시한 이 진비 씨의 어떤 그 모습, 우리가 특히 그 강의 중에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의 성품 자본에 이동이 제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니까 도시가 그 부상 슬로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JBC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시키는데, 예. 그러니까 JBC에 대한 앞으로의 좀 더 구체적인 그 학습이나 강의가 좀더 공부하라고요? 예, 일사는 좀더 확보돼야 될 다른 데막 공부했어요. 공부 잘 마시고. JDC도 사실 이런 겁니다. 제주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수보다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한 문제가 없는데 걔네도 사실은 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가봤더니 자기 회사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일하면서 일부는 저도 내 후배들이 많은데 일부는 약간 자기가 사실 땅 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스테이지. 이렇게 좀 리뷰한 궁금해 주시면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그냥 나대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 그 땅의 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땅을 제주가 일단 만들어놔. 개발계획 승인받아 그러면 100만 원짜리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 1000만 원 되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면 헬스케어 타운. 헬스케어 타운에 이쪽 보면 영리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보면 중국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얼마에 샀냐면 20만 원에 20만 원. JDC가 서귀포시랑 개인으로부터. 그 다음 중국 녹시한테는 2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0배 장사하니. 녹시 또 어떻게 했냐? 그 땅을 분양용이니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2만 원, 2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만 원짜리 땅이 실제로는 거의 10배가 아니라 20배 넘는 이상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JDC가 저가 보고 있는 안타깝지만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직원이 나쁜 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페이퍼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면 제도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죠.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막 JDC 직원들 막 욕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야 얘네는 이거 하라고 들어온 회사인 거죠.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름도 바꿔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막 공론화상이 되어 있고 다행히 오늘 이번 총선에서도 그 여민회를 포함한 시민단체 연대회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모든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JDC를 제주도로 가져오는 게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한 사람들은 다 없이 한 거죠. 이것도 그분 중에 국회의원 되면 그걸 근거로 바꾸자 할 때 JDC에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과 법적 기능까지 따라가면서 가져올 수 있는 저는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때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과외까지 따로 보지 마시고. 오늘 발표 내용 중에는 뭐 예전 63년도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졌지만 그 제주사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JDC 얘기했지만 저도 많이 고민되는 분야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데이터하고 그런 대안도 마련하는 그런 좀 심도 있는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강사분이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오늘 그 마이크도 없고 하는 환경이라서 좀 목도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반 이상 열감을 해주신 우리 강호진 강사님께 박수를 치면서 근데 네. 다음 포럼 안내만 간단하게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5월 달에 있다고 그랬는데 5월 23일 날 저희들이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제주 제2공항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서귀포에서 할 예정입니다.
상상이 조금 많은 카드표가 예정인데 그때도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찬성하시는 분들 있고 예, 이번에 저희가 찬성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는 걸로 이상으로 우리 다니네스 연구소 3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서 명령이 잘 들어가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진짜.